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 안치홍 KBS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마가 끝났는데 월요일에 또 야구가 있는 날이네요. 네, 토요일 날 잠실 가려다가요. 천둥번개가 치는 바람에 예.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토요일 날 잠실 한화 LG전 취소됐고요. 또 수원의 NC KT전 취소돼서 그 두 경기가 지금 이 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들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지금 KT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네요. 지금 NC는 루친스키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 KT가 지금 3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KT에 제가 봤던 장면은 로하스 선수가 31호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두 경기 연속 홈런이고 LG 트윈스의 라모스 선수가 아직까지 홈런 소식이 없는데요. 라모스 선수가 7호 홈런이니까 둘 사이의 격차가 4개 차로 벌렸기 때문에 로하스 선수가 홈런왕을 향해서 거침없이 아주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홍구 선수도 오늘 홈런 때려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적 후에 지금 첫 홈런이 되겠네요, 이제. 네. 그리고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하나와 LG의 경기는요. 지금 현재 한화가 조금 전에 1대0으로 끌려가다가 5회 강경학 반지 선수의 적시타가 연달아 나오면서 LG 트윈스에 2대1로 앞서 있거든요. 예. 이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한화 이글스의 지금 최원호 감독 대행이 LG 트윈스 출신이기도 하고 또 SK와 한화가 또 탈꼴찌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LG도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잠실 경기도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경기 다 6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팀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꼴찌 탈출 그것도 있고 NC는 이제 순위 1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게 이용구 선수의 홈런이 아니고 기록을 보니까 박승욱 선수와 심우준 선수의 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하스 선수의 한 점짜리 홈런이 있기 때문에 3대 0으로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기사를 본 건가요? 오면서. 오늘 근데 그 팔이 굉장히 타신 거로 봐서는 운동 요즘에 열심히 하고 뭐 있습니다. 하시나 봐요. 운동 뭐 바깥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장갑 쪽은 안 타신 거 보니까 뭐 또 장갑 끼고 뭐 하시는 거 같네요. 뭐 현역 때 그 달성하지 못했던 뭐 그런 그 야구의 재미. 또 기록 이런 것들. 그걸 필드에서 지금 풀고 계시는군요. 뭐 사회 야구도 하고 뭐 세미 프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야구 얘기하는 날입니다. 예. 야구 얘기. 그 팀 순위를 한번 그러면 짚어봐야겠죠 일단. 네, 여전히 NC가 지금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2위 키움과의 격차가 지금 어느덧 한 경기까지 좁혀졌거든요. 1위 NC, 2위 키움 붙어 있고요. 3위 LG 트윈스, 4위 두산 베어스도 붙어 있습니다. 3위 LG와 4위 두산도 지금 반 경기 차이고요. 그리고 5위가 KT, 6위 롯데, 7위 기아, 8위 삼성, 9위 SK, 10위 한화 이글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눈여겨볼 점은 LG 트윈스가 최근 10경기가 8승 2패, 무려 8할 승률입니다. LG의 상승세가 참 돋보이는 그거기도 하고 기아는 근데 왜 7위까지 갑자기 내려갔을까요? 기아가 이제 주말에 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있었죠. 제가 이제 좀 있었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토요일 8회 이정우 선수 타구가 기아 중견수 김호령 선수가 잡았는데 최수원 이루심이 글러브에 나온 공이 담장을 맞춘 줄 알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잡은 줄 알았기 때문에 2루타를 선언을 했고요. KBO 공식 지금 유권 해석은 당시에는 안타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김호령이 그냥 잡았기 때문에 명백한 오심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요일도 역시 8회였는데 또 그 홈에 이렇게 또 폭투가 나면서 이 홈에 키움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이 있었는데 3분 안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3분이 지나면 원심을 유지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또 최소한 구심이 이 원심을 유지하지 않고 3분 30초 정도가 됐는데 원심을 바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조금 뭐 석연찮은 판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참 오심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같은 조에서 또 같은 심판이 그렇게 오심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심판의 오심도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 오심들이 연속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KBO 쪽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심판위원장도 어떠한 그 징계가 좀 있을 거라고 또 발표를 했고 또 이 심판들이 한 조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한 조가 한 시즌을 꾸립니다. 예. 5명의 이제 심판이죠. 4명의 심판과 이제 대기심이 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 조로 꾸리고 있는데 그 조를 좀 교체한다라는 그 기사를 좀 봤어요. 예, 멤버를 아마 이제 교체하는 거로 징계를 일단락 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 조가 최수원 심판, 원현식 심판, 김준희 심판, 이기중 심판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최수원 심판하고 좀 연관됐던 그런 일이고요. 이 조가 올 시즌에 제가 KBO 취재를 해보니까 4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말 2차례를 빼고도 5월 24일 날 잠실에서 LG와 KT의 경기에서 정근우 선수가 3루에 태그업을 했는데 미리 뛰었다고 해가지고 태그업이 빨랐다면서 아웃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이제 점수를 못 내고 네. 종료가 돼서 비디오 판독을 해봤는데 이게 비디오 판독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나중에 추후 판독을 해봤더니 정근우 선수가 늦게 뛰어가지고 정상적인 플레이로 또 이게 판독이 됐고요. 지난달에는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또 역시 기아 타이거즈인데 비디오 판독을 이 네모를 맷 윌리엄스 감독이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네모 그린 거를 또 원현식 심판하고 최수원 심판이 못 보셔가지고 또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걸 그러니까 못 봤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예. 1년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 올해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석 달, 넉 달에 지금 4차례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똑같은 조에서. 그래서 이제 KBO가 오늘 내놨던 이 그 징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징계로는 이제 조원을 좀 교체를 하겠다. 근데 설명이 네. 조원을 교체를 하는 게 더 큰 징계라는 내부 판단이랍니다. 아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뭐 2군으로 이제 강등이 되죠 심판들도. 그렇죠. 1, 2군 그런 교체가 이후에 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콜업 이제 올라와서 네네. 다시 이제 원위치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게 그 더 큰 징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판들만의 그들만의 이제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심판들 간의 그런 뭐 관계라든지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또 징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많은 야구 팬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심판위원장은 이게 강력한 징계다.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런 반복되는 오심의 대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방지책은 없을까요? 이게 결국은 그 경기의 스피드업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의 정확한 판정이 나와야 되고 정확한 공정심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우선시라는 거를 아마 이번 오심을 통해서 KBO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많은 팬들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재미있는 야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며칠 후면은 또 그 작년까지만 해도 심판의 재량에 의해서 사심이 모여서 비디오 판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비디오 판독 범위의 확대 그리고 심판 재량 비디오 판독 부활 이 두 가지 정도를 보고요. 제가 또 궁극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두 가지 중에 하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선출과 비선출의 조화. 제가 그 야구 기자하는 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건데요. 지금 이 방에도 우리 3명이 선출과 비선출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야구 심판들이 지금 비선출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처럼 메이저리그는 특히 이제 절반 이상이 다 비선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판정을 잘 내리는 게 아니라 눈 2.0이신 분들이 훨씬 잘 내린다라는 그냥 단순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비선출 야구 심판들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예전에 심판 거기 세미나 때 한번 얘기했다가 네.
저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렇죠. 공격 당했겠죠. 네. 네. 막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왜냐하면 밥그릇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인간의 영역을 뭐 로봇 얘기도 요즘 나오지만 뭐 로봇가 대신해주고 선출의 영역을 비선출이 이렇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선수 출신 분들의 부족한 점을 기계가 도와주고 비선출 분들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메이저리거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다가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아마 만약에 김도환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쓰셔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맞아요. 일본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선출 출신 심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거의 없어졌죠. 예, 일본은.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 반반 정도로 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야구를 정말로 좋아하시고 야구를 저희 같은 경우에야 초등학교부터 엘리트로서 계속 성장을 해서 직업 선수가 됐지만 야구에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어 하시는 정말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공간이 또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아무튼 다양한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오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오심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키움이랑 두산 선수들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었잖아요. 답답합니다. 네. 키움이 18일이죠. KBO의 윤영삼 투수에 대해서 이제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이 사유를 보니까 성폭력 실태 조사 추진 계획 공문을 받은 후에 키움 자체 이 내부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윤영삼 선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 그리고 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모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직원분은 익명 처리를 할 것이고 여직원분을 보호해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서 해당 사안을 지금 신고 받아서 지금 KBO에서 경위서를 제출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올 시즌엔 규정상 9개 구단과 계약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계약 징계 KBO에서 이제 징계라든가 이런 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시즌에 투수진이 이 부족한 팀들 가운데서 윤영삼 선수를 과연 계약하는 팀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산 선수들의 행동도 좀 문제가 됐었죠. 네, 두산 베어스가 7월 중순이죠. 사직 원정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 그때 원정 갔을 때인데요. 원정 경기 일정 중 주점을 찾은 1군 선수 2명을 자체 징계를 했고 이 선수들은 이제 원정 경기가 끝난 뒤에 외출해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뭐 호프집이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유흥 주점 그러니까 그 룸사롱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두산 베어스 구단이 7월 말에 이것을 인지를 했고 지금 KBO에서는 이게 다 큰 성인이 술 마실 수는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일단 징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위험한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거나 혹시라도 하게 되면 아예 경기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19로 예. 이제 굉장히 뭐 이 신체 접촉이라든지 뭐 사람이 거리두기를 지금 계속 힘들지만 열심히 지금 다들 국민들도 그렇고 다들 지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선수들이 그런 장소에 출입을 했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코로나가 없었고 뭐 그러면은 김도환 기자 말대로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성인인데 정말로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네. 그걸 뭐 계속 뭐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좀 당시에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됐던 그렇죠. 그런 경기 일정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일으킨. 저는 이제 것으로 제일 나왔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 뭐 윤영삼 선수도 그랬었고 지금 두산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운동 선수들은 왜 자꾸 이러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이제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되게
좀 슬프고 속상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번쯤만 더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더 발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일단 뭐 엎어졌으니 이 일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더 나와서는 정말 안 되고 만약에 또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징계가 내려져야겠죠, 당연히. 네. 예. 참 이렇게 어수선한 와중에도 두산이 근데 또 경기력의 측면에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잠시 쉬었다 와서 알아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에 야구 한 잔 안치홍 KBSN 해설위원,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흔들릴 만한 이유들이 꽤 많은데 마운드는 더 견고해졌다는 평가예요. 프렉센, 이용찬, 그러니까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모두 지금 빠져나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체 선발로 등판을 시킨 그 현장의 분위기나 감독의 생각은 이 선수가 5이닝,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투수들보다는 아무래도 경험도 좀 부족하고 확실하게 이닝을 뭐 경기를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검증이 좀 덜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일단은 뭐 등판은 시키는데 지난주에 최원준 선수가 2승이에요. 화요일, 일요일 대체 선발로 나왔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토요일 경기에서는 또 김민규 선수가 또 굉장히 또 잘 던지면서 프로 데뷔 첫 선발승 이제 5이닝 무실점 투를 했고 또 금요일 경기에서도 이제 트레이드가 된 이승진 선수가 또 굉장히 또 잘 던졌고 지난주는 대체 선발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친 두산 베어스입니다. 네. 근데 부상이 워낙 많아서 계속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네요. 네. 이게 또 요즘은 또 DL이 아니라 IL이라고 또 바뀌었잖아요. 이 IL 리스트가 허경민 선수가 20일 날 왼쪽 종아리 통증으로 올랐죠. 오젤 선수는 갔다 왔고 오재원 선수 지금 이탈했고요. 그리고 포수진에요. 정상호, 박세혁, 장승현 선수 3명이 모두 이탈을 했고 새로 들어온 포수 3명 이름이요. 저희 기자들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장규빈, 이승민 선수가 새로 왔고 깜짝 스타가 된 최용재 선수라고 해서 3명의 포수인데 모두 무명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붙이기로 강제 화수분 야구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는 강제 세대 교체 속에 영건들의 쇼케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제목을 뽑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두산 베어스의 이 실력 위주의 그 기용 또는 준비된 선수를 기용하는 그 김태형 감독의 저는 용병술이 좀 일단은 이건 뭐 감독이 한번 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산의 이 화수분 야구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진짜. 없습니다. 예. 계속.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경기 중계 전에 어떠한 그 임팩트 있는 문구들을 한 팀당 하나씩 넣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연패에 빠져 있는 팀들은 과연 오늘 연패 끊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연승 달리고 있는 팀들은 과연 연승의 뭐 숫자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주말에 이제 두산 시리즈는 화수분 야구 어디까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발 투수진이 전부 대체 선발로 나왔으니까 과연 또 나타날 것이냐 했는데 던지는 선수들마다 족족 그냥 잘 던지니까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지난주였는데 결국은 두산이 지난주에 분위기를 완전히 또 올려놨습니다. 자, 두산은 이렇게 대체 선수들이 계속해서 활약해주고 있는 반면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던 NC는 1위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는데 지금 경기도 어느새 저희 얘기하는 동안 KT가 8대 0으로 앞서가고 있거든요. 결국 NC는 제가 볼 때는 구창모 선수 또 뭐 강진성 뭐 이런 선수도 이제 핵심 선수들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 공백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기사를 보니까 롱토스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시간이 걸려요. 하프 피칭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연습 경기까지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한 달 가까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구창모 선수가 빠져 있는 사이에 키움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키움뿐만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팀들이 뭐 LG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구창모 선수 지금 한 달이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도 한 3주가 더 걸릴 것 같고요. 최성영 선수가 24일 경기 앞두고 1군에서 말소됐고 2군에 내려가 있는 이재학 선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복귀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선발 5명 중에 3명이 이탈을 했는데 그렇다면 NC는 왜 두산처럼 이 깜짝 선수들이 나오지 않느냐. 네. 그걸 NC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NC의 김정문 단장께서도 이 두산 베어스의 화수분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도전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NC도 두산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두산은 네.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수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수라든지 뭐 이종욱, 손시현 이런 선수들 다 그렇죠. 보면은 다 연습생 신화 선수들이에요. 육성 선수, 신고 선수들. 근데 이런 그 가능성이 있고 감독의 확신이 있다라면은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냥 이 경기는 오늘 졌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선수를 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팀 문화가 됐으니까 네. NC도 선발진을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또 그 안에서 또 흙속의 진주를 또 찾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1선발급 선수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1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팀에서는 강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힘든 그 상황일수록 더 과감하게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또 믿고 배려하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탄력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NC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과감한 기용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네. 두 분이 딱 내 맘대로 MVP 제일 잘했다는 선수. 저는 딱 눈에 띈 선수 데뷔 첫 승 달성한 김민규 두산 선발 투수 1회에 너무 자기가 긴장이 되고 떨려서 볼넷을 연속 3개를 주는데 스트라이크를 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1회의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프로 데뷔 첫 이제 승을 거뒀는데 김민규 선수가 안우진 선수 동기예요. 예. 안우진이라는 선수가 동기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 굉장히 속으로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쵸. 예, 이제 첫 승 이제 달성했으니 앞으로도 뭐 2승, 3승, 10승, 50승 뭐 쭉쭉 이제 많은 승수 거뒀으면 하는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는요. 저는 LG 트윈스 10경기 8승 2패 이끌고 있고요. 8월 타율이 3할 그리고 출루율 4할대를 기록하고 있는 홍창기 선수. 중고 신인으로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는 홍창기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MVP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나승엽 선수 이제 메이저리그 행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뭐 엄청난 도전이죠. 네. 쉽지 않은 길인데. 응원해야죠. 뭐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모든 그 야구인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저희 회사에 있는 봉준근 해설위원도 메이저 출신이라 예. 그 몸값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보장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선수한테 구단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 높은 금액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생활이 될 수도 있다. 걱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어쨌든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그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진행되는 그 야구 경기 짚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KT와 NC는 6회 말에 말씀드린 대로 8대 0까지 벌어진 상황이고요. 한화 LG 경기는 6회 말 한화가 2점을 더 내서 4대 1로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 안치홍 KBS 해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KBS 58분